이렇게 외국인 석학들과 그리고 외국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 보령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민운동가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보령 민주단체 협의회라고 진보적인 단체들의 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민족과 주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사회는 독재정권 체제에서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이것을 진보적인 투쟁을 통해서 선거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예속되어 있고 여전히 민중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되는 지점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두환 시절 그리고 박정희 시절 이럴 때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미국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찰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제 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혀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여졌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 노동법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제라는 노동법을 개혁을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토대를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러한 것들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라는 이명하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비정규직은 더욱더 양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세계화라는 이름이고 심지어는 FTA라는 것들을 체결을 해서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등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체결되고 있는 것들이 속속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조차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정부입니다. 또한 그날 그래도 가장 진보적인 정부였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평택으로 빈대를 이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평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용산에서도 똑같이, 도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볼 때 예속된 정부, 결국은 어느 정부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좌지우지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바로 단적인 증거가 아닐까. 그 가장 첫 번째로 여전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파협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보적인 사상의 교류나 조직적 단결이나 투쟁에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어느 정부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속되고 분단된 조국에서 그리고 민중들의 삶이 착취받고 억압받는 조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진보 진영에 이야기하는 것은 단결입니다. 그리고 투쟁입니다. 우리는 진보 진영의 수많은 단체들, 대학생 단체인 한청년, 거기서 발전된 한대려, 그리고 한청, 그리고 건민련, 6.15 공동위원회 등등의 수많은 민주노총과 전노, 이런 수많은 계급 계층의 단체들이 같이 함께 뭉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으로 큰 덩어리로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정권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고 민중을 위해서 복무할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현재 통합진보당이 분열되어 있고 낡은 사상들을, 낡은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의 많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가 곧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단결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자각한다라면 통합진보당에 있는 현명한 모든 당원들과 그리고 민중들이 저희는 다시 한번 단결의 힘을 모아서 큰 덩어리에 다시 한번 정당을 만들든 혹은 현재 있는 정당을 새롭게 제도적으로 고치든 하는 문제를 과정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얼마 전에 공식 후보로 진정이 됐고 안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 소감을 어저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통일 문제에 관련돼서 이거를 정치적인 접근법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인 접근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곧 분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수 진영과 개혁 진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결정하기를 좀 희망합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더 언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진보 진영의 우리 후보도 지금 꼭 나왔으면 좋겠고 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같이 함께 단결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속과 분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